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연예계 주요 이슈를 들여다보는 강희롱의 이슈 토크입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이 3번의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도전 끝에 마침내 가왕이란 우승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소식이 이번 주 가장 핫한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서진은 25일 밤 진행된 MBN 현역가왕 시즌2 남자 가수편 최종 결승전에서 1위 가왕에 올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종 결승 라운드에 오른 10명의 주인공들은 신유, 김수찬, 박서진, 진혜성,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 신승태, 에녹 이렇게 10명이었죠. 예상 밖으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박서진이 가왕의 영광을 안았고 2위는 진혜성, 3위는 에녹이 차지했습니다.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이 탑 7에 정착했고요. 안타깝게도 세 사람이 탈락했죠. 웃는 사람이 있으면 우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신유, 김수찬 그리고 환희가 8위, 9위, 10위로 탈락했습니다. 박서진은 가수 이미리의 흥타령을 선곡해서 트레이드 마크인 장구의 퍼포먼스와 함께 신명나는 무대를 꾸몄는데 이날 가수 판정단의 마스터로 앉아있는 심사위원단 점수가 최고 점수 98점, 최저 점수는 80점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대국민 국민투표가 승부를 갈라놨는데요. 팬덤 가수들에게 당연히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박서진은 이번 경연에서 대체로 내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알다시피 박서진의 경우에는 장구 퍼포먼스, 가창력도 물론 인정을 받지만 퍼포먼스에 그런 쇼맨십에 많은 분들이 또 환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왕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왕 그러면 음악적 가창력의 진수를 뽑는 그런 경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어찌 보면 그런 가창력보다도 팬덤이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끝나고 나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서진이 20% 가까운 19.5%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차지해서 총점 5,000점 만점에 4,574점을 기록했습니다. 2위나 3위하고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팬덤에 기반한 그런 유리한 고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진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혜성이 준우승을 했는데 진혜성 역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했다. 에녹은 결승 1라운드에서 1위에 올랐지만 결승 2라운드 결승 2라운드가 점수 배분율이 3배가 더 높다고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에녹도 일부 팬덤을 등에 업고 많은 점수를 얻은 걸로 물론 1라운드에서 1등에서 3등으로 밀려난 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다른 가수들에 비하면 팬덤의 영향력이 좀 컸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4위 신승태, 5위 김준수, 6위 최수호, 7위 강문경 에도 해당이 됩니다. 비교되는 부분은 바로 우는 세 사람이죠. 환희, 김수찬, 신유 같은 경우는 사실 아마추어들 미스터 트롯 1, 2, 3는 이제 아마추어 가수들 대상으로 했고 현역가왕 같은 경우는 현역 가수를 대상으로 외견상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추어들도 최종 탑7에 들지 못하면 서운하고 아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더라도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입상이 되지 않아도 상위권에 충격이 좀 덜할 테지만 현역 가수들은 탈락하면 모든 걸 다 잃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유라든가 환희, 김수찬 역시 이미 앞선 오디션에서 인지도가 많이 상승했고 무명들처럼 그냥 오디션에 출전해서 인지도만 얻는 게 목표였다면 탈락했더라도 손해볼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성 가수들, 신유 같은 경우는 중견이죠. 환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 경력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자의 팬덤도 있고 그런데 10명의
경연에서 8, 9, 10위로 탈락했다. 탑7에 들지 못했다. 이거는 얻는 건 없고 잃는 건 너무나 많았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승을 한 박서진 얘기를 좀 더 하면, 박서진은 현역가왕까지 그동안 모두 3차례 오디션에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성 가수들이 대결을 벌였던 MBC 에브리원 나는 트로트 가수다였는데요. 저도 뭐 당시에 코로나 직전이었는데 저도 현장에 MBC 스튜디오에 가서 이 경연을 벌이는 장면들을 보고 또 현장 취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이제 박서진이 처음 도전했던 트로트 오디션인데, 이때도 역시 장구 퍼포먼스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박서진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무대 도중에 노래를 5초 이상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미 끝났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도 보통 이렇게 이게 생방송이 아니고 녹화해서 편집해서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끊고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부르는 과정이 정상이라 생각했는데, 웬일인지 한 4, 5초 정도 소리가 아예 멈췄다가 그대로 다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실수로, 아마 그거는 제작진이 다른 경쟁자들과 형평성 때문에 재녹화하는 거는 차별이다라고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아했는데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는. 어쨌든 노래를 멈추는 이런 실수는, 이런 잘못은 사실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그러고도 방청석에서는 굉장히 환호가 쏟아졌고, 그거는 방청석에 앉은 투표권을 가진 투표단 중에 상당수가 팬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박서진은 스스로 이거는 다른 선배들에게도 누가 될 수 있고, 또 경연인데 공정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스스로 자진 하차를 했죠. 두 번째 도전은 미스터 트롯 2였습니다. 예선전에서 나훈아의 붉은 입술을 불러 굉장히 찬사를 받았고 올 하트를 받았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본선 2차전에서 안성우가 1대1로 데스매치 에서 이제 패하면서 3차전에 진출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2번 도전했다가 2번 탈락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죠. 이번에는 현역 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뭐 명분이 있었고, 또 박서진이 또 2번의 실패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 도전을 한 거죠. 역시 우승은 참 중요한 게, 우승 타이틀이 붙이고 나서 박서진이 또 달라 보인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팬덤이 붙고 또 가수의 인기라던가 이런 자신감은 결국 그런 타이틀이 또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전 생자 아마추어도 아니고 또 가수 경력도 많고, 그래서 박서진의 이번 우승 가왕에 올라선 거는 개인으로서도 굉장한 영광이고, 또 그동안 박수치고 응원했던 팬들도 굉장히 고마운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가지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제 트로트 오디션을 보면서 느꼈던 분, 또 많은 분들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트로트 오디션이 시작한 지가 6년 됐습니다. 2019년에 미스트롯, 송가인을 탄생시켰던 미스트롯, 그리고 임영웅, 이찬원, 영탁, 정동원 이런 스타들을 탄생시킨 미스터트롯, 그리고 미스트롯 1, 2, 3와 미스터트롯 1, 2가 지금 끝났고, 현재 미스터트롯 3가 진행 중입니다. 이도 한 2주 후면 끝납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10일에, 그 다음 주가 12일이니까 한 2주 후면은 이제 모두 종결이 되는데, 이렇게 매년 6년 전부터 매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진행돼 왔고, 이런 그 트로트에 대한 저변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팬덤도 활성화돼서 이제는 콘서트장에 가면 이 팬덤으로 움직이는, 과거 불과 6년, 7년 전에 비하면 정말 상전벽해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트로트 가수들이 단독 콘서트도 많지 않았지만, 트로트 가수들의 공연장에 이렇게 팬덤이 줄을 서고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굿즈를 사고 또 이런 장면들은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트로트의 활성화가 엄청나게 커졌고요.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방송과 트렌드가 바뀌고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똑같은 포맷이 벌써 6년째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년 올해까지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미스터 트롯 3가 2주 후면은 또 우승자가 또 탄생하고,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6년째 계속되지만 시청률이 두 자릿수를 다 상회를 하고 10%가 다 넘는 겁니다. 처음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그 다음에 미스터 트롯 같은 경우는 35%까지 나왔지만 그 정도는 다시는 올라갈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 10% 이상만 올라가면 완전 대박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상파, 종편 통틀어서 5%가 넘으면 예능 프로그램이 성공한 프로그램입니다. 3%만 넘어도 일단 성공했다고 보이고 5% 넘으면 히트 프로그램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 넘는다면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식상하지만 방송사로서는 이 유혹을 끌칠 수 없고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는 물론 고정 시청자가 있다고는 그래도 대부분의 일반 시청자들은 좀 지겹다,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이 시청률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프로그램을 고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많은 그 특정 다수가 대다수 평균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공익적 차원도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그냥 단순히 수익만 가지고 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재료로 같은 포맷으로 좀 이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같은 트로트 오디션을 하더라도 이제는 좀 포맷을 좀 바꾸든지 변화를 줘서 새로운 그릇에 담아서 보여준다면 기왕에 만들어진 트로트 팬덤 시청자들과 같이 즐기면서 가는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주 이슈로 또 하나 제가 언급을 하면 홍상수, 김민희 커플인데요. 불륜 커플입니다. 최근 근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홍상수, 김민희 커플은 벌써 이미 10년 가까이 두 사람이 불륜 관계이면서 부부처럼 한 집에 동거하는 사이죠. 홍상수 감독은 60대 중반입니다. 김민희 배우하고는 22살, 3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최근에 임신을 했고, 당장 다음 달이죠. 4월이죠. 4월경에는 아이가 출산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만삭의 몸으로 움직이는 근황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갖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김민희가 만삭의 몸으로 홍상수 감독하고 베를린 국제영화제 동반 참석하면서 출국했습니다. 이 장면은 언론이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서 독일 미넨행 비행기 타러 가는 모습을 단독 포착해서 사진으로 이제 오픈이 됐는데, 어쨌든 홍상수 감독과 해외 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도 굉장히 일치했습니다. 이제는 불륜이라고 그래도 둘이서 같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움직이는 건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저희 더 팩트가 작년 11월에 한 도넛 가게에서 데이트 즐기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을 해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임신한 김민희 당시에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도넛을 먹는, 임신했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겠죠. 그리고 굳이 처음 불륜 얘기가 나왔던 초창기처럼 숨어 다닐 필요가 없고, 이제는 그냥 카메라 의식도 크게 안 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일단은 국내든 해외든 둘의 모습이 포착되면 아무래도 연예가 이슈로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이 두 사람이 김민희가 곧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호적 문제라든가 또 유산 문제가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를 방송에서 짚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임신에 대한 관심사 못지않게 유산은 어떻게 되는지, 또 호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좀 이번 주 주제 하나로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아이의 호적은 일단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뭐 생물학적 아버지는 분명 홍상수 감독이 맞지만 홍상수 감독 호적에 올리게 되면 홍상수 감독은 부인이 있기 때문에 부인과 홍상수 감독 이름으로 아이가 올라가겠죠, 호적에. 그리고 김민희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거기 올라가면. 그래서 홍상수 감독, 물론 홍상수 감독이 자기 호적에 올리는데 부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그래요. 홍상수 감독이 올리고 싶으면 그냥 올리면 되는 거고, 그거는 뭐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싫다, 김민희 씨가 이게 싫다고 얘기를 하면 김민희 씨는 별도의 자기 호적에, 지금 여성 엄마의 호적을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죠.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은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홍상수 감독은 생물학적 아버지이긴 하지만 김민희한테는 미혼모로 될 수 있는, 법적으로는. 그래서 뭐 그게 싫다 그렇다면 김민희 씨 호적에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의 여부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산 상속 여부인데, 재산 상속을 아이가 홍상수 감독의 재산을 상속을 받으려면 홍상수 감독 호적에 올라가는 게 맞겠죠. 이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일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뭐 한간에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 전옥숙 여사가 1,000억 원대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해줬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벌써 7, 8년 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불륜이 불거졌을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하거나 또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팩트 체크된 거는 아니란 점 참고하시고,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재산 상속 부분에 대한 관심이 세간에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호적에 올리느냐, 누구 이름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재산 상속 부분이 있을 거고, 만약에 그렇게 거액의 재산이 홍상수 감독 물려받았다면 아마도 김민희 배우도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자녀를 올리진 못하지만 홍상수 감독 이름으로 뭐 올리자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이가 출산된 이후에 어느 이름으로 어떤 방식으로 호적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또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현역가왕 시즌2 남자 가수편 가왕 탄생 소식과 함께 홍상수 김민희 불륜 커플 관련해서 이슈로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